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외동딸로 사랑받고 자라온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저 때문에 저의 부모님까지 황당한 수모를 겪게 된 일화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서울 변두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셨고 인정 많은 지역 주민들과 친분 두텁게 지내셨죠. 그 덕분에 부모님이 꽤 오래 운영하셨던 동네 반찬 가게는 건물주인의 배려로 월세도 아끼며 장사할 수 있었어요. 두 분의 음식 솜씨는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할 정도였지만 지역이 워낙 서울 변두리의 작고 영세한 가게라 가족 생계를 꾸려갈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도 제 대학 졸업까지 학비를 보태주셨습니다. 엄마는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 가게 일과 살림까지 알뜰하게 하시면서도 힘든 내색 없이 제 숙제를 항상 봐주셨답니다. 단 한 번도 바쁘다는 핑계로 저에게 무관심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아빠는 제가 학교에서 소풍이라도 가는 날이면 엄마에게는 비밀이라면서 용돈도 챙겨주셨고 가끔 어릴 적 친구들이 저의 집에 놀러 오기라도 하면 한정식 음식점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밥상을 차려주셨죠. 그래서 제 친구들은 지금도 그때 추억팔이를 늘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동네의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는 부모님을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하게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이고요. 엄마가 감기 몸살인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내일 우리 딸이 가게 일 좀 도와줄 수 있어? 그럼 내일 마침 학교 공강인데 어떻게 알았어? 그럼 내가 알바비 좀 챙겨줘야겠는데. 됐어. 아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다 우리 가족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무슨 알바비를 줘. 뭐? 다 먹고 살자고? 아, 우리 딸 철들었네. 대학교 시절 저는 종종 부모님을 도와 반찬 가게 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동네에서는 자리 잡은 지 꽤 오래되다 보니 동네 반찬 가게에서 원조 같은 느낌이었죠. 골수팬이라고 아시나요? 반찬 가게를 자주 오시는 단골 손님들이 꽤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지인분들, 지역 주민들, 그리고 제 친구들까지 말이죠. 그리고 넉넉하진 않지만 부족함 없이 대학을 졸업한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엄마, 이번 달 월급 타면 쇼핑하러 가자. 내가 꼭 옷 한 벌 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얘는 무슨 쇼핑이야. 엄마가 무슨 옷이 필요하니? 지금 있는 옷도 입고 나갈 데 없어서 다 입지도 못해. 진짜 속상하게 그럴 거야? 뭐 비싼 거 사드리는 것도 아닌데 쇼핑 가기도 전에 거절을 하셔? 그래, 쇼핑도 하고 딸이 사주는 옷도 한 벌 얻어 입어. 여보, 새 옷 입고 나랑 데이트하러 나가면 되지. 무슨 데이트야, 주책이셔. 됐어요. 엄마는 너가 저축해서 모아둔 통장 보여주면 그게 행복이야. 뭐라고? 이미 저금은 알아서 잘해오고 있어요. 그러고도 돈이 남아서 그런다니까. 돈이 남아? 그럼 아껴서 너 필요한 데 쓰렴. 엄마는 진짜 옷 필요 없다니까. 쓸데없이 몰래 옷 사와도 안 입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알겠습니다. 엄마의 자린고비 정신을 누가 말리겠어. 근검절약이 습관처럼 익숙하신 부모님은 항상 아끼시는 게 일이셨죠. 그렇지만 제게는 아낌없이 주셨죠. 아빠, 이게 뭐예요? 너 다음 주에 회사에서 해외 출장 다녀온다며? 엄마가 사다 주라고 해서 사왔지. 안 그래도 여행 가방 없어서 하나 사려고 했었는데. 아무튼 엄마는 나한테만 돈 쓴다니까. 그러게, 네 엄마는 너한테만 돈 쓰는 게 제일 행복한가 보다. 우리 딸 좋겠네. 소소하지만 부모님은 늘 제게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보여주셨어요.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번 돈으로 가족들에게 생활비라도 드리려고 했지만 엄마는 저금하는 게 도와주는 거라면서 마다하셨죠. 덕분에 어릴 적부터 용돈이 생기거나 아르바이트로 생긴 돈,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일하면서 번 돈들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저도 부모님처럼 알뜰하게 생활하는 게 습관이 되었고 나름 이미 부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이번 주말에 뭐해? 특별한 일 없는데?
부모님 가게 나가서 도와드리려고. 아이고, 부모님 가게는 부모님이 알아서 하신다. 좀 놀아라. 놀면 뭐하니? 돈만 쓰지. 그런 식으로 할 거야? 앞으로도? 아, 왜? 그럼 넌 주말에 뭐 하는데? 난 남친 만나지. 너 혹시 소개팅 안 할래? 소개팅? 관심 없어. 소개팅을 뭐 관심으로 하니? 그냥 밥이랑 먹고 한잔하고 노는 거지. 됐다니까. 난 그냥 집에서 쉴 거야. 나 봐서 한 번만 나와주면 안 돼? 내 남친과 친한 선배가 있는데 소개팅 해달라고 해서 주말에 약속 잡은 김에 너랑 나가면 될 것 같은데 말이야. 애프터까지는 바라지 않을 테니까 이번 주만 제발 나랑 논다 생각하고 나와주라. 응? 어떤 사람인데? 관심이 없진 않은가 본데. 집안은 꽤 잘 사는 것 같던데. 그 있잖아, 별똥별 카페 운영하는데 장사가 잘 돼서 대박 났대. 아, 중요한 건 얼굴도 미남이라는 거지. 남친 말로는 김우빈 닮았대. 사진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남친의 말은 믿을만해. 게다가 성격도 좋대. 그럼 다 된 거 아니야? 뭐? 김우빈? 야, 그렇게 다 된 사람을 왜 나를 소개해준다 그랬어? 너가 어때서? 너도 우리 부서에 신민하잖아. 아무튼 젊은이들끼리 뭘 재냐? 그냥 나랑 놀아주라. 뭐라는 거야? 알았어, 알았다고. 그럼 그냥 너랑 논다고 생각하고 밥 먹고 딱 한 잔이다? 그다지 내키지는 않았지만 친해진 직장 동료의 성화에 소개팅에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실 저는 연애는 경험이 거의 없었죠. 고등학교 때는 대부분 학교의 남사친들과 어울렸고 연애라고 해봐야 대학교 때 만났던 남친이 전부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순탄하게 직장 생활을 바로 시작하게 되어서 20대는 그냥 그렇게 지나가겠거니 하며 연애에 대한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소개팅하는 날 평소와 다르지 않은 차림으로 직장 동료와 약속 장소로 향했고 김우빈과 닮았다고 했던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으나 꽤 훈남의 남자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인사 나누세요. 어색하지 않게. 이쪽은 제 직장 친구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색했지만 첫인상이 꽤 괜찮은 소개팅남과 인사를 나누고 점점 더 화기애애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아서 그랬는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식사를 마치고 술자리로 이동하려던 그때 소개팅남이 먼저 일어나 계산을 서두르더군요. 좋은 분 소개해 주셨으니까 당연히 제가 쏘는 게 맞죠. 아, 매너도 역시 오늘 잘 먹었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어쩌죠? 그리고 이어진 소개팅남의 의아한 말이 우리 모두 그를 주목하게 만들었죠. 죄송하다니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아, 술자리는 저희끼리 가도 되겠습니까? 두 분도 주말인데 오붓한 시간 보내셔야죠. 갑자기 소개팅남이 저를 그들 사이에서 가드하더니 남자답게 우리의 노선을 정하더군요. 솔직하고 씩씩해 보여서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머, 뭐예요? 벌써 마음이 그러신가요? 좋죠 뭐. 그럼 좋은 주말 밤 보내세요. 저는 대답할 사이도 없이 직장 동료 커플과 인사를 하고 그와 함께 어디론가 걷고 있었습니다. 가볍게 맥주를 마시게 되었고 어색하지만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치 사귀는 커플들처럼 다정한 주말 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소개팅남은 자신있게 호감을 표시해왔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커플이 되었습니다. 남들 다 한다는 그런 연애를 하게 된 거죠. 자기야, 오늘 생일 파티는 우리 카페에서 하면 어때? 우리는 만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안에서 운영하던 카페는 초대박이 나서 카페 프랜차이즈를 늘려가고 있던 상황이었고 남자친구 역시 카페 운영을 배워가며 단독으로 경영할 훗날을 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바쁘면 굳이 내 생일 파티까지 안 챙겨줘도 괜찮은데. 무슨 말이야. 자기 생일인데 아무리 바빠도 꼭 챙겨야지. 정말 괜찮아. 그리고 자기 일하기도 바쁜 카페에서 내 생일 파티까지 하면 더 정신 없잖아. 왜 그래? 내 카페인데 뭐 어때? 내 마음이지. 프랜차이즈 카페가 늘어갈수록 남친의 자신감도 늘어가고 있었죠.
그때까지는 그래도 자신감 넘치는 그의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바쁜데 늘 저와의 데이트도 챙겨가며 노력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제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 출근하는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해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저는 성인이 되면서 항상 제 생일날에 엄마를 위해 미역국을 끓여드렸죠. 출근하기 바쁜데 우리 딸 이렇게 또 미역국을 끓였어? 그러게, 우리 효녀, 엄마 너 낳은 후 산후조리를 아직도 챙겨주는 거야? 제 생일이어도 엄마가 낳아주시느라 고생하셨으니까 미역국은 엄마가 드셔야지요. 그리고 뭐 바쁘다고 1년에 한 번뿐인 생일에 엄마 아빠 위해서 딸이 미역국 못 끓여드리겠어? 오늘 퇴근하고 아빠가 딸 생일 케이크 준비해 둘게. 아빠, 나 오늘 야근도 하고 남자친구랑 저녁에 약속했는데. 그래, 남자친구랑 맛있는 거 먹고 와. 우린 이렇게 아침 식사 너 덕분에 맛있게 먹잖아. 그나저나 그 말로만 듣던 남자친구는 언제 볼 수 있는 거야? 자기가 연애하는 것도 아닌데 애 남친은 왜 만나려고 그래? 애들 사이좋게 만나게 그냥 둬. 회방 놓지 말고. 알았어. 그냥 우리 딸이 어떤 남자 만나나 궁금하니까 그런 거지. 부모님은 제 남자친구를 궁금해하셨지만 제게 그 이상 부담은 주지 않으셨어요. 알아서 판단하고 좋은 사람과 즐겁게 연애하라고 하셨죠. 생일날 부모님과 저녁 시간에 함께 보내지 못해 죄송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그때는 남자친구와의 생일 파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말대로 카페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이거 쓰고 이리 와봐. 남자친구는 카페에 제가 도착하자 눈가리개를 씌우더니 제 손을 잡고 얌전한 걸음으로 어딘가로 데려갔어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눈을 떠보니 파티션으로 가려진 카페룸 안에 엄청난 풍선들과 음식들, 그리고 축하 메시지에 생일 축하 가랜드까지 드라마에서 보던 장면이 펼쳐져 있었죠. 남자친구가 준비해준 케이크에 초를 끄고 그곳에서 둘만의 즐거운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순간이 되었죠. 어때? 마음에 들었어? 너무 오빠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줄지 생각도 못했어. 정말 고마워. 이 정도로 뭘 그래. 그래도 자기 바쁜데 일하는 공간에 이렇게 챙겨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정말 잊지 못할 생일이 됐어. 고마워. 자기야, 이런 정도로 그렇게까지 고마워하면 내가 뭐가 돼? 나 요즘 남는 게 돈이고 시간인데. 남자친구의 프랜차이즈 카페 사업이 잘 되어 그도 어깨 뿜뿜이었죠. 그래도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그가 대단하다고 생각됐어요. 저보다 연상이었지만 그때는 저와 같은 20대였고 같은 또래들이 생각할 수 없던 넘사벽의 호의가 좋았습니다. 음식이 남았네. 다 포장해 줄 테니 자기 집에 전부 다 가져가. 아깝잖아. 자기 부모님은 이런 거 못 드셔봤을 텐데 이참에 구경 좀 시켜드리지. 그러게 아깝게 많이 남았네. 근데 오빠, 이거 다 가져가도 못 드실 게 뻔하고 괜히 음식만 더 상해. 괜찮아. 대충 여기서 먹고 말자. 자기 왜 그래? 나랑 고급 레스토랑 가서 음식 남으면 포장 잘해가더니 이 음식들도 고급 식당에서 주문해 세팅한 거야. 자기 부모님 맨날 반찬들만 만들어 파시고 드시는데 이런 날 아니면 언제 드셔보겠어. 포장시켜둘 테니 가져가. 아니, 괜찮다니까? 그냥 내가 여기서 다 먹으려고 그래. 평소 알뜰한 저였지만 가끔 남자친구가 제 부모님까지 챙기면서 그런 얘기하는 건 어쩐지 못마땅했어요. 넉넉하지 못한 집안이라는 걸 알고 하는 말처럼 들렸지만 부유해진 남자친구에게 제가 괜한 자격지심이겠거니 남자친구도 순수하게 챙기다가 하는 말이겠거니 넘겼죠. 게다가 제 생일인데 말싸움하긴 싫었습니다. 알겠어. 다음에 기회 되면 못 드셔본 게 많으실 테니 내가 사드릴게. 오늘 생일 정말 축하해. I love you, 자기야. 그래. 나도. 누구나 사소한 일에도 생각이나 표현이 다르니까 안 맞는 걸 전부 따질 생각은 없었습니다. 괜한 싸움만 생긴다고 생각됐죠.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성격이 털털하고 쿨한 편이거든요. 그때까지는 소소한 이견이라 생각하고 말았어요.
너희 커플 벌써 5주년이네? 이제 나한테 뭐라도 사줘야 하는 거 아니야? 에헤헤. 그러게, 덕분에 잘 만나서 벌써 5년이나 됐네. 이러다 둘이 결혼이라도 하겠는데? 나 정장은 됐고 블랙 컬러 백으로 부탁할게. 그래, 진짜 결혼이라도 하게 되면 너한테 정말 백으로 보답할게. 너 그 말 진짜지? 하긴 너 남친이 그렇게 부자가 됐는데 소개한 나한테 명품 가방 정도는 괜찮지 뭐. 꼭 결혼하길 바랄게. 20대에 만나서 연애를 시작한 우리 커플은 벌써 30대가 되어 있었고, 저보다 연상인 남자친구는 점점 결혼 얘기를 자연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모님과도 편하게 식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물론 저의 부모님과도 만나면 좋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데이트를 마친 그날도 그는 어김없이 저를 집 근처에 바래다 주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포옹하고 헤어지려는데 가게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시던 아빠와 집 근처 큰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제가 남자친구를 만나 연애를 시작한 지 5년이나 흐른 뒤에서야, 그것도 우연히 원하지 않던 상황에서 만나게 된 것이죠. 아빠, 추운데 이제 오시는 거야? 엄마는? 엄마는 일찍 들여보냈지. 넌 이제 집에 오는 길이야?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빠, 이쪽은 제가 만나고 있다는 남자친구. 추운데 아버님 걸어오신 거예요? 택시라도 타고 오시지. 다음부터 기회 되면 제가 종종 기사하겠습니다. 춥긴요. 이 정도 날씨면 냉수 마찰하고 산책하기 딱 좋지. 늦었나? 괜찮으면 우리 집에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지. 아빠가 차라도 한잔하라고 했더니 남자친구는 바로 대답하고 당당하게 저희 집으로 초대되었죠. 금 만남이었지만 그때까지는 상황이 재미있었습니다. 어머니, 밤늦게 실례합니다. 아니 뭐 실례까지는 아닌데 미리 말이라도 해주지. 집안 꼴이 엉망인데. 내가 갑자기 들어오자 했어. 여보, 따뜻한 차 한 잔 주세요. 날도 쌀쌀한데 잘하셨어요. 누추하지만 계세요. 얼른 따뜻한 차 끓여올게요. 부모님은 처음 보는 남자친구와 금 만남에 다소 당황하셨지만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의 집에 다녀간 이후 남자친구는 제게 하자는 게 많아지고 설득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사실 그동안 꽤 오래 연애하면서 생각이 달라서 종종 다툼이 있었지만 그래도 서로를 인정해주고 이해하려고 했죠. 저 또한 예민한 성격이 아니어서 잘 넘기기도 했고요. 주변의 연애사를 듣다 보면 별별 일로 많이 다투는 게 피곤하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괜한 말다툼으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에 상처를 내고 싶지 않았죠. 그랬는데 저도 점점 예민해진 건지 남자친구가 뭔가 달라졌다고 느껴지면서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집은 이사 안 해? 왜? 갑자기 이사? 아니, 자기 집에 가보니까 너무 춥던데. 그러다 병나겠어. 처음에는 저를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하나 보다 생각했죠. 자기 집 앞에서 처음 아버님 배웠을 때 자기 아버님 말씀이 떠올라서 가끔 빵 터지게 웃는다니까. 뭘 하셨더라? 이 정도는 냉수 마찰하고 산책할 날씨? 근데 자기야, 얼마나 아버님이 춥게 지내셨으면 그런 말씀을 편하게 하셨겠어. 무슨 뜻이야? 그리고 그게 왜 빵 터지게 웃긴 건데? 그냥 웃길 수도 있지. 뭐가 그리 예민해. 자기 집이나 빨리 이사하자. 우리 집안 건물도 많고 내가 자기 집 옮겨주는 거 어려운 일도 아니야. 그리고 솔직히 내가 이렇게 잘 사는데 자기 집을 그렇게 놔두는 건 내 체면에 허용이 안 되기도 하고. 고맙다가도 자신감인지 잘난 척인지 도가 지나치다 싶게 말을 하곤 했습니다. 저도 좋게 말이 나오지 않았죠. 자기 체면? 그 체면 생각해서 우리 집을 당장 이사할 순 없잖아. 우리 가족 모두 오랫동안 반찬 가게 운영하면서 그 집에서 열심히 잘 살아왔어. 그리고 부모님의 의견을 여쭤본 적도 없는데 그걸 왜 자기가 혼자 판단해? 물론 자기가 생각해주는 마음은 고마운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괜찮아. 자기야, 화낼 일이 아니잖아. 내가 나쁜 뜻으로 그랬겠어? 내 체면만 생각해서 그러겠냐고. 다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거지. 그리고 내 입장을 좀 생각해봐. 내가 자기와 결혼하려고 생각하는데
자기 집안이 가난한 거 빤히 알면서 그냥 놔두라는 거야?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가난? 자기 눈에는 가난하게 보였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저 평범해. 그리고 나를 위한 거라면 그런 식으로 꼬아서 말할 필요는 없잖아? 왜 그래? 자격지심 뭐 그런 거야? 내가 뭘 꼬았다고 그래? 다 자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알잖아. 이제 30대야. 철 좀 들어. 자기 고집만 피우지 말고. 그가 우리 집을 다녀간 이후 전혀 다른 화제로 시작된 대화는 항상 결혼 얘기로 이어지다가 결국 집을 이사부터 하자는 얘기로 반복되었죠. 물론 제가 부자 남자친구 덕분에 집도 이사하고 부잣집 남자와 결혼해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하면 좋겠지만 현실의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저와 남자친구는 가치관이나 생각의 차이로 다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결혼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두고 맞춰가는 수준이라 생각하며 노력했어요. 오늘 오랜만에 데이트하자. 내가 회사 앞으로 데리러 갈게. 몇 시에 갈까? 알겠어, 오빠. 6시 반쯤 만나. 한 차례 말다툼이 있고 난 뒤 한동안 시큰둥한 제게 전화한 남자친구는 갑자기 데이트하자며 데리러 온다 했죠. 그와 만난 지 벌써 6년 정도 되던 날이었습니다. 익숙해진 남자친구는 제게 이제 설렘의 대상은 아니었지만 긴 연애 기간 때문인지 우리는 그 무섭다는 정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지하 2층 주차장에 도착해 있어. 위치 남긴 대로 내려오면 내 차 보일 거야. 알겠어. 곧 내려갈게.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저를 데리러 온 그는 지하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잦은 다툼과 그의 무시로 설렘 없는 만남에 찌든 그날 저는 무표정한 상태로 그의 차를 찾았죠. 주차장 구석에 헤드라이트는 저를 향해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눈살을 찌푸리며 유심히 쳐다보니 남자친구의 자동차였습니다. 그가 차 문을 열고 나오자 로맨틱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반지 케이스를 내밀고 영화 한 장면을 찍고 있었습니다. 프로포즈였죠. 이 로맨틱한 음악에 나랑 평생 함께 춤추자. 춤추다가 다리 아프면 내가 성능 좋은 내 차로 우리가 사는 집에 모셔다 줄게. 준비한 멘트인지 너무나 오글거렸지만 그래도 남자친구가 찍고 있는 그 영화 속의 여주인공이 저라니 순간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프로포즈를 받고 난 후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러 가기로 했고 전날 긴장이 되어 술이라도 마셔야 억지로 잘 수 있겠다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자기, 집 앞이야. 잠깐 나와봐. 무슨 일이야? 내일 오빠네 집에 인사하러 가니까 일찍 자라고 하더니? 이거 받아. 딴소리 말고 이거 꼭 입고 와. 남자친구는 제 옷과 신발, 가방까지 세트로 사다 주고 갔습니다. 제가 한 번도 입어볼 생각하지 않았던 스타일의 옷이었죠. 일명 청담동 며느리 스타일 같은 그런 고급지면서도 세련되면서도 단아하면서 뭐 여튼 그런 옷과 신발, 그리고 직장 동료가 꿈에 그리던 그 가방, 블랙 명품백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주마마가 되어 인사드려야 하나 싶은 마음에 좋다가도 더 잠 못 드는 밤이었죠. 오디션 보러 가기 전 아이돌 연습생 같은 마음으로 두근두근 설잠을 자고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우리 딸, 오늘 남자친구 부모님과 즐겁게 식사하고 와. 남자친구 데리러 왔대? 지금 가는 거야? 뭐 필요한 거 없어? 프로포즈를 받고 난 후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처음 뵙는 자리라고 하니 저의 부모님도 괜히 신경을 더 쓰시는 것 같았고 부담되기 시작했습니다. 남친 지금 큰 길에 데리러 와 있대. 우리 동네 주차할 곳 없다고 인사 못 드린다 하네. 안부 전해달래. 그래, 여기 복잡해. 괜히 차 세우고 왔다 갔다 사고나.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어서 다녀와 딸내미. 걱정 마세요. 그냥 뭐 남친 부모님이 차려주신 음식 맛있게 먹고 잘 다녀올 테니. 저는 쿨하게 말씀드리고 나섰지만 남자친구의 차를 타고 가면서 그의 부모님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혹시 신뢰되는 게 있는지, 어떻게 해야 더 좋게 잘 봐주실지 걱정했죠. 그리고 도착한 으리으리한 그의 집. 저의 집에 다녀간 이후 제게 집 이사를 시켜주겠다던 이유를 단박에 이해했습니다.
청담동 몇십억이 최소 가격이라는 그 동네의 고급 빌라. 문이 열리자 귀족들이 걸어 나올 것 같은 대리석 바닥에 카펫 위로 그의 어머니가 도도한 걸음으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머니가 손이라도 내밀면 손받침이라도 하고 손에 키스라도 해드려야 하나 정신이 나갔죠. 그의 어머니는 저를 아래 위로 빠르게 스캔하시듯 보였습니다. 다행히도 남친이 전날 준비해준 제 의상과 신발, 가방까지 스타일링 해준 덕분에 무사히 1차 오디션은 통과한 듯 했습니다. 역시 부잣집 집안이라 그런지 어머니의 첫인상은 딱 보기에도 도도하셨고 집안의 가사도우미에게 하시는 행동만 봐도 따지는 것 많아 무척 까다로워 보였죠. 왔니? 우리 아들이랑 오래 만났다고 들었는데 이제야 얼굴 보는구나. 네, 안녕하세요. 인사가 늦어 죄송합니다. 엄마, 저희 배고파. 밥부터 주세요. 우리 집과 사뭇 다른 분위기, 다정함이란 전혀 없는 돌직구의 대화에 그들이었지만 집안 내력은 다 다를 테니 이해했습니다. 남친은 저와 생각의 차이로 다툼이 있을 때면 돌직구를 서슴없이 날리던 스타일이기도 했고 점점 그렇게 더 딱딱한 분위기 속에 쿨하던 저는 어느새 사라졌죠. 너는 아빠 안 계신 것도 모르니? 니들 밥만 챙겨? 아빠 안 계셨네? 어디 가셨어? 내가 분명 오늘 결혼할 사람 데리고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설마 이런 날 골프 가신 거야? 니들 결혼 잡은 것도 아닌데 일이 우선이지. 골프도 다 비즈니스야. 돈 벌어야 편하게 결혼해도 편하게 살 거 아니냐. 아무튼 오늘은 아빠랑 못 본다고. 어쩔 수 없지 뭐. 양해를 구하는 표현도 없이 당연하니 받아들이라는 식의 대화였죠. 그래도 바쁘신 분들인데 그마저 긴장이 되어 그러려니 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나보다 10배는 더 바쁘셔. 아니에요. 괜찮아요. 바쁘신데 다음에 또 인사드리면 되죠. 신경 쓰지 마세요. 제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남친의 어머니는 급하셨던지 가사도우미를 부르시더니 혼내시기 시작하셨어요. 아줌마, 아까 주문했던 게장은 어디에 있는데? 빨리 준비해두라고 몇 번을 말했어. 성격 급한 거 몰라서 이래? 설마 아직 도착 안 한 거 아니지? 그 집 게장 아니면 나도 아예 안 먹어. 다른 거 꺼내놓을 생각도 하지 마. 불안했습니다. 남친의 어머니 혼자 말씀하시고 분주하게 돌아다니시면서 저는 안중에도 없어 보였습니다. 아줌마, 빨리 좀 꺼내라. 왜 이렇게 맨날 늦어? 그리고 다과형 세트도 챙겨놨지? 미리미리 챙기랬지? 이러고 월급날만 밝히면 되겠어? 엄마, 우리 밥 좀 먹자. 반찬 많은데. 게장은 냅두고 다른 거 주던지. 아줌마 좀 그만 불러. 그의 집안에서 그를 보니 철없는 아들 같아 보였습니다. 그나마 제게는 무척 잘해왔구나 하는 생각에 실망스럽기도 했죠. 어머니는 계속 화가 난 사람처럼 보여서 저는 침묵으로 무건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카페 매출 올리느라 요즘 너무 피곤해. 그만 좀 하고 다른 반찬 차려주라고. 그래, 알았어. 아줌마! 화가 나 보이던 어머니도 남자친구가 짜증내며 카페 매출 얘기를 하자 갑자기 얌전하게 당신 아들 말씀은 듣더군요. 물론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는 피곤하셨겠지만요. 식사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게 시간이 흐르고 다과를 준비해 주시면서 다과 세트의 가격, 어디서 공수해온 비싼 제품인지부터 이어진 남자친구네 부동산 자랑과 그들의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 등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했습니다. 넓어서 하루에 다 구경 못할 것 같은 집 구경도 하면서 말이죠. 모델하우스에 방문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첫 만남은 남자친구 아버지의 얼굴도 뵙지 못하고 온통 돈자랑으로 연설하시던 말씀들만 기억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놀랄 일이 발생했죠. 사실 남친 집에 인사드렸던 그날, 그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그의 어머니는 제게 신문처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서 저는 집 근처에서 저의 부모님이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이야기에 꽂히셨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제 전화번호를 쉽게 따신 어머니, 곱게 청담동에서 쇼핑 다니시던 그분은 막히는 도로 사정을 참아가며 멀리 반찬 가게까지 오셨던 겁니다. 전용 기사님 차로 도착하신 후 제게 전화를 주셨죠. 미리 한마디 말씀이나 연락도 없이 말이죠. 남자친구의 도움이 절실했지만
다급해진 저는 100m 10초대에 끊어버리라는 심정으로 가게까지 달렸습니다. 이곳이니?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가게가? 네, 어머니 여기까지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헐떡거리는 숨을 고를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너가 어떻게 사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니? 혹시 당장이라도 이대로 저의 부모님과 마주치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모두에게 신뢰라고 생각되었으니까요. 네, 어머니 당연하죠. 저기 앞에 카페에서 차라도 하시면 어떠세요? 다급해진 저는 무슨 말이라도 화제를 바꾸고 자리를 옮기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너 지금 그런 꼴로 나랑 카페나 가자는 말이니? 씻고는 나온 거야? 이거 무슨 냄새야? 너한테 반찬 냄새가 찌들게 나는 거 아니? 내가 이런 동네까지 와서 창피라도 당해야겠어? 기가 막히네. 황급히 뛰쳐나오느라 제 꼴이 말이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엉망은 아니었습니다. 청담동 며느리 룩은 물론 아니었겠지만요. 남친의 어머니는 갑자기 그렇게 정색하시더니 운전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그 좁은 길에 차를 정차하게 하시고는 뒤도 안 돌아보시고 차에 타셨습니다. 당혹스럽던 저는 어머니가 타고 가신 차에 대고 90도로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들고 나니 정말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상황과 감정에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왜 내 부모님의 반찬 가게를 숨기려고만 했던 건지 스스로 자책하면서 말이죠. 쿨하고 당당했던 저는 마치 그동안 남친에게 가스라이팅 당해온 게 아닌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어떡해. 방금 오빠 어머니가 갑자기 반찬 가게 앞에 오셨다가. 답답한 마음에 남자친구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하소연했지만 그는 더 이상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왜 진작에 집이며 반찬 가게며 본인이 이사자고 할 때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나무랐죠. 물론 남친 집안에 인사드리고 나서 그의 환경이 저와 매우 다르다는 걸 충분히 느꼈지만 그를 만나기 전에 저는 가난하거나 부족하다고 느낀 적 없었고 그저 평범한 가정에 사랑받는 딸이었기에 지금 상황을 당해야 입장에서 현타가 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 부모님을 운영하시는 반찬 가게를 부끄러워한 적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아왔기에 결혼을 앞두고 점점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결혼 준비가 쉽지 않은 일이겠거니 생각하며 더 가보기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상견례 다가오니까 생각보다 나도 떨린다. 자기는 어때? 나도 긴장되고 그래. 근데 아버님은 상견례 전에도 만나 뵙기 어려우셔? 약속 잡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업이 바쁘셔서 자기가 이해해줘. 상견례 자리에는 무조건 참석하실 테니까. 아, 미리 아버님께 인사를 못 드려 죄송해서 여쭤본 거야. 이해할게. 자기도 알다시피 지금 운영하는 카페만 해도 많고 바쁘잖아. 돈 버는 게 쉽지 않다니까. 우리 아빠는 한 달에 몇 번 얼굴 뵙는 게 다야. 그렇게 못 뵐 정도로 바쁘시니까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고 돈도 많이 버시는 거지. 자기는 매일 자주 아빠 얼굴 보니까 내 심정 모를걸? 무슨 말이야? 우리 아빠는 자주 보니까 그만큼 돈 버는 시간이 적어서 못 번다는 뜻이야? 종종 별뜻 없다는 듯이 던지는 남자친구의 말에도 저는 점점 예민해졌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나 꼬아서 들어. 그냥 자주 보니까 좋겠다 생각 들어서 한 말인데. 그리고 사실 우리 아빠보다야 적게 버시는 건 맞잖아. 할 말이 없었죠.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 생각됐어요. 많이 벌어서 자주 못 보는 아빠 덕분에 부유하게 살아서 그는 좋을지 모르지만 저는 돈을 많이 버는 아빠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저와 일상을 공유하며 사랑으로 아껴주시는 저의 아빠신데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각자의 행복의 척도는 다를 테니까요. 그리고 다음날 상견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뭐 입고 가야 하나? 부잣집 사돈분들이라 엄마도 괜히 긴장되네. 당신은 얼굴이 명품이잖아. 뭘 걱정이야? 엄마와 아빠의 대화만 듣고 있자니 우리 가족은 대단한 게 없이도 단란하고 화목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저는 그대로의 모습이 최선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실은 남자친구가 이미 저의 엄마와 아빠 옷, 신발, 가방 등을 준비해서 저의 집에 두고 갔었죠. 그런데 그렇게 잠깐 다른 사람으로 보여지는 게 뭐 그리 대단할까 싶다는 생각에 판단해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빠를 위해서 남친이 사다 준 옷이랑 신발은 고맙지만 내일 상견례에 두 분 다 편하게 오세요. 저도 부담 느끼는 일 없이 있는 그대로 결혼 준비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 알겠어. 엄마도 너와 같은 생각이야. 사위가 사다 준 옷 입고 가서 인사해도 좋겠지만 괜히 부담이 돼서. 너만 괜찮다면 단정하게 입고 가도 될까? 난 우리 사위가 사다 준 옷 입고 갈 건데 그게 편한데. 거짓말하지 마셔. 솔직해져 봐요, 여보. 진짜 편해서 하는 말이야? 사위가 장인 배 나온 걸 계산 안 하고 사다 준 것 같다며? 어? 상견례 전날 밤, 저는 부모님의 부담감을 덜어드리고 싶었죠. 그래도 늦게까지 그의 집안에 신뢰되지 않으려고 부모님과 패션쇼를 했습니다. 긴장되는 순간이 다가왔죠. 부모님은 역시나 명품이라고는 걸친 적이 없던 분들이다 보니 집에 소장하고 계셨던 베스트 드레스, 단정하고 깔끔한 차림으로 나오셨어요. 반면 남자친구의 부모님, 특히 어머니는 어젯밤 우리 가족이 했던 그 패션쇼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모델처럼 등장하셨죠. 이게 바로 명품이다 라고 티날 정도의 옷과 장신구들로 온몸을 휘감고 말이죠. 결정의 날 전장에 나온 여전사 같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습관처럼 저의 부모님도 빠르게 스캔을 하시고는 인사를 나누시자마자 실례되는 질문들로 기관총을 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장사하신다는 반찬 가게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아직 장사가 되긴 하신 거지요? 아니, 하필 그런 자리에서 가게를 계속 하세요? 건물이 오래되고 낡아서 지저분해 보이던데. 엄마, 뭐 그렇게까지 두 분의 운영하시는 반찬가게 건물이 낙후된 건물이라 저희 어머니가 걱정되셔서 하시는 말씀이니 오해 마세요. 저의 소유 건물에라도 가게를 옮겨드릴까 하는 걱정을 해오셨거든요. 그날 남친은 얄미운 시누이 같다고 해야 할까요? 그들이 하는 말마다 잘난치 않은 모습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쁘셔서 도저히 뵐 수 없었던 그의 아버님까지 늦게 도착하셔서는 가담하셨죠. 그렇게 낡은 건물에서 음식 장사하는 건 민폐지요. 요즘 위생을 얼마나 따지는데. 제 아들 말대로 우리 카페 건물도 있고 다른 가게 건물도 있으니 옮겨서 하세요. 그렇게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우리 집 가게 이사를 명령하듯 말씀하시더군요. 이후에도 그의 어머니는 끊임없이 자랑하기에 바쁘셨습니다. 새로 생긴 카페를 이들이 경영하더니 매출이 5배나 뛰어서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와 그 건물을 아예 사버릴 생각이라는 등 제가 전에도 반복해서 그의 어머니에게 들었던 것과 같은 내용이었죠. 우리 결혼에 대한 가족들의 논의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그들의 부동산과 매출액 자랑을 듣는 자리가 되고 말았어요. 저희에게 묻는 건지 독백을 하시는 건지 어머니도 계속되는 신뢰를 범하고 계셨습니다. 아, 그래도 반찬 가게 하시니 공짜 반찬은 평생 덤으로 먹을 수 있겠네요. 맛은 어떤가? 설마 사돈될 입장인데 저희한테 돈 받고 팔 건 아니시죠? 내 건물에 가게도 이사하게 해준다는데 그런 반찬값 푼돈은 설마 안 챙기시겠지? 남자친구의 아버지도 뭐가 그리 신나셨는지 같이 웃고 계시더라고요. 두 분의 유머 코드는 잘 맞는 커플이시구나 했습니다. 게다가 그날따라 남친은 이후에도 말로 기관총을 연신 쏘아대는 그의 어머니를 말릴 생각도 하지 않고는 사업차 전화가 바쁘다면서 계속 자리를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쯤 되면 제 남자친구조차 우리 부모님을 제대로 무시한 상황이 맞겠다 싶었죠. 상견례는 그렇게 엉망이 되었고 계산할 때까지 돈 자랑을 해대는 그의 부모님은 저의 가족 모두를 무시하셨죠. 저는 분하고 답답해서 그날 밤 남자친구에게 선을 그었습니다. 자기 말대로 우린 수준 차이가 많이 나네. 이 결혼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당분간 각자 시간을 갖자. 뭐? 시간을 가져? 그건 내가 할 소리지. 나도 더 이상 너네 집 수준 맞춰주기 힘들다. 그렇게 잘해줘도 고마운 줄 모르고 너가 그따위로 말할 입장이야? 너 수준도 이제 더 이상 맞춰주기도 힘들어. 너 말대로 그렇게 해. 황당했지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의 속마음을 제대로 듣고 난 저는 이후 다시 만날 생각은 하지 않았죠. 오랫동안 연애하고 결혼을 준비해온 저 때문에 제 부모님까지 수모를 당했다고 생각하니 죄송한 마음과 후회로 정신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저 역시 그의 넉넉한 호의들에 혹했고 천천히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줄도 몰랐죠.
그리고 저는 결혼을 포기하는 마음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그에 대한 마음을 접었습니다. 결혼 준비로 당시에 휴직을 했던 저는 출근도 사라진 백수로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가게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본격적으로 제 사업이다 생각하며 가게 일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열심히 온라인 홍보를 궁리하던 중 우연히 SNS를 통해 먹방 크리에이터들을 알게 되었고 이참에 적극적으로 부모님의 가게 홍보 마케터를 자처했습니다. SNS로 지인이 된 먹방 유튜버들까지 저의 반찬 가게를 채널에 소개해준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죠. 한 유튜버는 이렇게 소개했죠. 서울 변두리에 골수 팬들만 안다는 그 반찬 가게. 한번 먹어보면 무조건 찐으로 단골된다는 그 집, 저만 알기 아까워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소개되기 시작한 그 가게가 바로 부모님의 반찬 가게였던 것입니다. 크리에이터들은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종류별로 다 사서 먹방을 찍어주기도 하고 직접 폰카로 가게에 방문해서 촬영을 해가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알던 그 맛, 그리고 꼭 다시 먹고 싶게 생각나는 그 맛, 내가 찾던 바로 그 맛. 과장스러워 보이기도 했지만 맞는 말을 잘 표현해주시는 크리에이터, 유튜버 분들 덕분에 이런 게 대박이구나 실감하던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순식간에 저희 가게에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장을 좀 더 보태자면 저도 저희 가게에 줄을 서서 1시간은 기다려야 들어갈 수 있을 정도라고 해야 할까요? 역시 뉴 미디어 시대였습니다. SNS와 유튜브 채널로 이렇게 순식간에 오래된 반찬 가게가 흥하더니 정말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전화 주문, 택배 주문, 요술램프 지니에게 주문을 걸어둔 것처럼 주문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부모님은 동네를 떠날 수 없다고 하셨고 매출이 엄청나져서 결국 타 지역의 체인점들은 마련해보기로 결정도 하셨죠. 그리고 낙후되긴 했지만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오랫동안 지켜온 그 가게가 있던 건물 그대로 반찬 가게의 본사가 되었습니다. 저희도 건물주가 되었죠. 부모님은 기부도 하는 등 좋은 선행을 이어나가셨고 저와 함께 유명한 매체에도 소개되면서 인터뷰, 방송 출연까지 꿈같은 날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몇 달 사이 그렇게 순식간에 벌어진 일들로 결혼 준비했던 저를 잊고 살았는데 가게가 유명해져서 정신없을 무렵 남자친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반찬 가게 소식을 보고 들었다면서 대박을 축하해 주었죠. 축하는 받았지만 그를 다시 만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그의 어머니가 오래전의 모습처럼 반찬 가게로 찾아오셨습니다. 너희 요즘 왜 통 안 만나니? 우리 아가도 사업하느라 바빠서 그렇지? 결혼 준비 이어서 해야지. 순간 아가라는 어머니의 표현에 가게 앞에 어떤 아가가 지나가나 두리번거릴 뻔했죠. 이중적인 그의 어머니 모습에 들을 말도 없고 더 이상 참아줄 수도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빠와는 헤어졌습니다. 무슨 그런 말을 함부로 하니? 내 아들은 너밖에 없다고 여전히 널 기다리고 있던데. 그때 가게에서 저의 엄마가 그의 어머니를 알아보시고 바쁜 상황에도 나오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아니, 여기까지는 어쩐 일로 찾아오셨어요? 며느리도 만나고 사부인도 인사할 겸 왔죠. 애들 결혼 상의도 좀 하고 싶어서요. 잘 지내셨지요? 갑자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저희를 찾아와 설설 기듯이 눈치를 살피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의 어머니를 황당하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반찬 가게를 무시하고 반찬 냄새가 난다는 둥, 가난하다는 형편을 막대하시던 분, 그 수많은 악담을 서슴없이 하던 모습은 오간데 없고 반찬 가게가 대박난 소식에만 꽂혀 찾아왔던 모양이었습니다. 사부인, 제가 너무 신경을 못 써드려 죄송했어요. 이제라도 우리 아이들 결혼을 빨리 치를까 해요. 식장은 제가 다 봐뒀어요. 돈에만 눈이 먼 듯 대박난 반찬 가게 소식에 찾아와서 뻔뻔하게 구는 이중성에 다시 한번 경악스러웠습니다. 뭐라 부를 호칭이 없네요. 아줌마, 그냥 제발 돌아가세요. 여기서부터는 제 동네, 저희 반찬 가게입니다. 당신 같은 껍데기들과 더 이상 마주치는 일 없었으면 합니다. 오늘까지만 정중하게 거절할 거고 만일 또다시 이렇게 마주치는 일이 생기게 하면 그때는 존댓말도 좋은 말도 못할 테니 자랑 연설하시던 몇십억짜리 그 좋은 아줌마 집으로 돌아가세요.
가셔서 바쁘고 잘난 아들과 얼굴 보기 힘든 남편 챙기고 부동산 얘기나 실컷 하면서 사세요. 저는 이 동네에서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끝으로 드릴 말씀은 방금 아줌마와 아드님 번호도 삭제, 차단해드렸으니 그리 알고 잘 전해주세요. 또다시 얼굴 보게 되면 그때는 경찰에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알아는 들은 거죠? 속이 시원했습니다. 집안 사업도 잘 풀린 상황에 때마침 욕 먹으려고 와주신 그의 어머니께 지금은 감사한 마음입니다. 더한 욕이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똑같은 인간은 되고 싶지 않아 참았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찾아왔지만 결국 경찰을 불러 내쫓았죠. 저와 제 부모님은 그들을 만나 허비할 시간이 더 이상 없었으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연애도 결혼도 신중해야겠죠? 혹시 여러분 중에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모든 걸 맞춰가기 위해 무리하게 애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게 사랑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기본적인 애티튜드는 갖춘 분들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Audio Ju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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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dio Jungle.